그날은 우리 부부에게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년 만에 돌아온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식당으로 가는 중인가? 출근하면서 예약해둔 식당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가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는 거려니 생각하고 저도 급히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남편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보, 나왔어. 어? 왔구나. 표정이 좀 어두운 것도 같고 근사한 식당에 가니까 멋지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옷차림도 영 후줄근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떤가 싶었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바빴구나? 어? 어, 그렇지. 평소라면 오늘은 어땠냐, 피곤하지 않냐, 다정하게 물어올 사람이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해서 일단 식사부터 하려고 직원을 부르려던 그때였어요. 잠깐만. 여보, 왜? 우리 일단 밥부터 먹자. 당신 너무 지쳐 보여. 나 할 말 있어. 밥 먹고 해. 너무 기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 아니, 지금 해야 돼.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심각해 보였어요. 당신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이혼하자.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 이혼하자고. 그런 남편을 빤히 보는 것 외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을 만난 건 대학생 때였어요. 저는 가난한 형편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잘한 덕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어요. 그러나 대학 시절 내내 공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됐는데 툭 하면 코피가 났어요. 어제도 밤새 공부했어요? 네,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학교 공부만 해도 버거울 텐데 벌써 행정고시 준비를 한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두려고요.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일단 저녁부터 먹어요. 네? 지금 손님 너무 많은데요. 주방 옆에 방 있는 거 알죠? 거기가 직원들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곳이니까 가서 일단 먹어요. 사장님은 늘 다른 직원보다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먼저 밥을 먹게 하셨어요. 너무 그러시니까 나중에는 직원들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사장님, 저 직원분들 다 드시고 난 뒤에 먹으면 안 될까요? 왜요? 저는 일개 알바인데 먼저 밥을 먹는 게 좀... 일개 알바니까 먼저 먹어야죠. 먼저 먹고 홀봐야 하니까.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 일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개 알바가 자꾸 사장 말에 토달지 말고 가서 밥 드세요. 밥뿐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간식도 어찌나 자주 사다 주시는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히려 살이 찔 정도였어요. 체중이 5kg이나 증량하자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저는 간식은 안 먹을래요. 이거 진짜 맛있는 집에서 예약해서 사온 건데? 알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저 알바하면서 살 엄청 쪘어요. 보기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공부한다면서요. 공부하는 사람이 살집이 좀 있어야 버티죠. 아니, 그래도 지금처럼 붓다가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네? 아니,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장님이었어요. 그냥 다른 직원들 챙겨주듯이 저도 챙겨주시는 걸 알면서도 마치 아빠처럼 포근하고 다정했거든요. 알고 보니 나이도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고 젊은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어쩐지 사장님이 좀 시무룩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들어가서 먹어요. 저 진짜 살찌는 거 싫은데. 난 통통한 여자가 좋던데요? 누굴 좋아하는진 몰라도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해줘야지. 조건 따지면서 좋아하는 남자는 만날 필요도 없어요. 사장님이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그냥 간식도 먹었지 뭐예요. 그렇게 1년 정도 근무했을 때 사장님이 쉬는 날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해야죠. 너무 맨날 공부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바람도 쐬주고 그래야 스트레스도 좀 푸는 건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봐야죠. 꼭 행정고시 붙어서 부모님께도 효도할 거예요. 마음이 참 예쁘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헤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돼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딱 하루만 쉽시다. 네? 저 일은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말에 사장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집 앞으로 나왔더니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근사한 자동차까지 끌고 온 모습이 정말 근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보조석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데이트하는 줄 알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나왔는데요? 사장과의 면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사장님을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하루만 시간을 빼달라기에 결국 승낙했거든요. 그날 태어나서 가장 근사한 하루를 보냈어요.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죠. 어떻게 보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 평범한 것을 함께 했는데도 그 시간이 잊힐 것 같지 않더라고요.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장님, 오늘 저 콧바람 씌워주셔서 감사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사실 좀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네. 지금껏 악착같이 살기만 했는데 이런 하루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린데. 나랑 사귀어 볼래요? 그럼 가끔 애인 찬스로 이런 하루도 누리고 좋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사장님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애를 만나요? 나 아쉬운 거 많은 사람인데? 집에 대학 안 간다고 했다가 쫓겨나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집이랑은 교류가 전혀 없으세요? 네. 저는 집안이 잘 살아서 사장님이 그 도움으로 사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부티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니 좋네요. 나는 내가 엄청 빈티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나도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안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만납시다. 우리 둘 다 인생을 악착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도 저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통했다는데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죠. 제가 남자친구한테 부탁했거든요. 가게 안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아달라고요. 1년 정도는 잘 지냈는데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에 결국 직원에게 걸렸어요. 남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제 볼에 뽀뽀를 했는데 그걸 딱 들켜버린 거 있죠? 그 후로는 부담스러워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직원들도 자꾸 제 눈치를 봤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나 일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왜? 직원들이 불편해. 잠깐일 거야. 내가 불편해서 그래. 그냥. 다른 알바 찾을까 봐. 남자친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알바 그냥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데서 알바하는 게 싫어? 나 알바해야 돼. 내 형편 다 알잖아.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뭐? 우리가 부부 사이도 아닌데 웬 뒷바라지? 내가 너 용돈 줄게. 나 그 정도는 벌어. 말도 안 돼. 자기도 힘들게 버는 돈을 왜 그냥 줘?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돈 걱정 없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거든. 대신 이건 알아둬야지. 뭔데? 내가 뒷바라지 했으니까 나랑 결혼하기. 뭐? 왜? 싫어? 내가 그러다 행정고시 못 붙으면. 뭐가 걱정이야.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러니까 공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해. 너 먹여 살릴 남자가 여기 있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일단 아르바이트는 관두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진짜 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말려도 보고 돌려주기도 했는데 자기는 제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꼭 행정고시 붙어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요. 저는 남자친구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공부에 집중하니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받기로 했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까지 하지 못하면 그때는 받은 모든 것을 갚겠다는 각오로요. 물론 위기도 있었어요. 행정고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뒷바라지 해준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행정고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나 고시 준비 그만하고 싶어. 너무 지쳤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선뜻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좀 쉬어. 쉬면서 나랑 놀자. 말도 안 돼. 취업이라도 해야지. 뭐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남자친구는 제가 뭐라든 늘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취업해서 일도 몇 년 해봤는데 결국 행정고시가 마음에 아쉽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1년만 미뤄달라고 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할게. 행정고시? 이대로 결혼하면 결국 고시 안 볼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나는 무조건 자기 편이지.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자기는 공부만 해.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우리가 살 신혼집까지 다 마련해뒀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사실상 같이 살면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집세는 물론 살림에 제가 먹는 것까지 다 챙겨주고 제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게 해줬어요. 덕분에 드디어 29살에 행정고시 합격한 거 있죠? 고시 합격과 함께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그간 남편에게 고마웠던 것을 꼭 갚아주겠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늘 남편이 해줘 버릇해서인지 남편은 결혼 후에도 살림을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앉아있으라고 하고 제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하더라고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도 했지만 남편을 만난 후로는 그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저에게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이혼을 말하는 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거짓말이지. 혹시 내가 당신을 섭섭하게 했어? 그동안 당신이 너무 혼자 다 했지. 살림도 그렇고. 나도 할게. 나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순간 심장이 저 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당신이랑 살면서는 내 남성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는데 마음이 끌리는 여자를 찾았어. 물론 연애는 시작 안 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깔끔하게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서둘러 줄래? 여보, 이 정도면 나도 당신한테 할 만큼 했잖아. 남편에게 주려고 사온 선물은 꺼내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늘 가게랑 집만 오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 만나려면 다 만나지. 당신 정말 진심이야? 혹시 이거 무슨 이벤트야? 결혼기념일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남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하필 결혼기념일인데? 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이 행복해하면 내 양심이 더 찔릴 것 같았어. 여보. 그러니까 웬만하면 협의로 진행했으면 좋겠어. 나도 변호사 고용할 거니까 당신도 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이런 말 해놓고 같이 밥 먹는 건 좀 아니지? 내가 밖에서 지낼게. 이혼해도 그 집은 당신이 가져. 뭐? 어쨌든 내가 미안한 입장이니까. 내 재산 당신 다 줄게.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마친 뒤에 식당을 나갔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자 엄마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서방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천사 같던 사람이. 몰라.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설득해보려고도 했어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돌아와라. 그러나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어요. 난 실수 아니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실수가 아니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듣고 남편을 더 붙잡을 순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 고마웠던 기억까지 퇴색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저에겐 뒷바라지까지 해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혼하자.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려고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도장 찍지 말고 당장 법원 뒷문으로 와. 저 멀리서 남편이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러나 엄마의 전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엄마 말대로 뒷문으로 달려간 순간 엄마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데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딸, 여기야. 지금 남편 도착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엄마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저한테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전 의사입니다. 네? 혹시 엄마 어디 아파? 일단 가자. 어딜 가? 남편 저기 왔는데. 내가 여기로 뛰어가는 것도 봤을 거야. 받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일단 자리부터 옮기자. 어서. 저는 엄마에게 끌려가다시피 법원을 나갔고 조금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 오는데? 일단 받지 마.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긴?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지. 너 후회할 선택하지 말라고. 도대체 뭔데?
이 의사분은 누구시고, 나 지금 안 가면 저 사람이 내가 이혼하기 싫어서 이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엄마, 설마 지금 나더러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남편 붙잡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지? 엄마가 아무리 사위를 좋아했어도 딸을 배신한 사위 편을 들면 안 되지. 걱정할 거 없어. 네 남편도 너랑 이혼 안 하고 싶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매정한데. 엄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솔직히 나 그 사람 잡았었어. 근데 안 잡히더라. 내가 한 번의 실수는 참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두 번 잡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가봐야겠어. 환자 보라니까. 엄마는 저를 억지로 다시 앉혔어요. 글쎄, 네 남편은 너랑 이혼 안 하고 싶다니까. 여자? 그런 것도 없어. 있다고 했어, 본인 입으로. 너 잘 생각해봐. 네 남편이 그럴 사람이야? 물론 아니라고 생각했지. 엄마도 듣고 어이없어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네 남편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만날 놈이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얼굴에 나 바람 피운다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어. 근데 다들 그러더라. 자기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니 나라고 예외겠어? 네 남편이 어디 보통 남편이야? 너 행정고시 준비할 때도 결혼도 안 했는데 뒷바라지부터 해준 사람이잖아.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행정고시도 붙었겠다. 이제는 내가 우리 신랑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복 자기가 걷어차는 걸 어떡해. 남편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 엄마, 나도 어렵게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맘 흔들지 마. 날 위해서 모든 걸 해줬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바라는 게 이혼이라잖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나 봐. 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던 차 엄마가 물었어요. 이서방이 이혼하면서 집이고 재산이고 다 준다고 했다며? 응, 그러더라.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건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 잘해야 하니까 돈도 재산도 필요할 텐데 다 너한테 주고 간다는 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내 걱정은 할 테니까. 늘 내 걱정만 하던 게 습관이 됐나 보지 뭐. 그래서 다 받겠다고 했어?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어. 이혼하고 생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밉다면서 왜 재산도 제대로 안 받고? 미리 네 앞으로 옮겨놨었어야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헐씨구. 너 배신하고 바람 피운 남편 앞날까지 걱정해주는 거야? 전 재산을 다 준다잖아.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껏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얼만데. 다 받긴 좀 그래. 준다고 할 때 받지 왜? 네가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말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람 피울 줄도 몰랐는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나한테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아휴, 참 이상한 믿음이다. 오늘 이혼 도장 찍는다면서 그렇게 믿으면 어떡해? 나도 그 사람 믿는 게 습관이라 그렇겠지. 하여튼 아유 그만 궁상 떨고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봐. 선생님? 맞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죠. 근데 도대체 왜... 제가 남편분 주치의입니다. 에? 우리 신랑 주치의라니요? 그 사람 어디 아파요?
제가 남편분께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어디가 많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호자와 연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 계신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전에 수술한 거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이 서방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거야. 이상해서 무턱대고 그 선생님 좀 뵙고 싶다고 했어. 내가 그 녀석 장모다. 도대체 그 녀석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물으니까 난처해 하시더라고. 예. 아무래도 환자의 개인정보라서요. 그런데 상황이 워낙 심각했던지라 어떻게든 보호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내 딸이 마누라니까 내 딸한테는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 알고 왔어. 그리고 확신했지. 이서방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한 게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선생님, 대체 뭐예요? 우리 신랑 어디가 아픈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두 분 사이에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엄마가 대신 묻더라고요. 말기 암이라니요? 치료도 어렵다는 건가요? 항암을 해볼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말기일 수가 있죠? 그전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았대요? 워낙 바빠서 놓친 적이 꽤 있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저 때문이에요. 늘 제 뒤치다꺼리 하느라.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책을 안 해요? 남편은 늘 저를 최우선에 놓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남편 뒷바라지만 받고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내 남편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다. 선생님, 혹시 외국에서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저 뭐라도 할게요. 저 우리 신랑 없이 못 살아요.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겠지만 아주 희망적인 방법을 찾긴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으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니세요? 환자분이 아예 치료를 거부하고 계세요. 네? 그 누구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치료 안 하고 시골에서 살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선생님, 저 일단 남편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곧 진료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다시 뵙죠.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찾아볼게요. 네, 선생님. 제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다시 법원으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법원 앞에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을 보는데 눈물부터 날 것 같아서 꾹 참아야 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내 맘이야. 뭐? 당신도 당신 맘대로 했잖아. 멋대로 이혼하자고 하고. 갑자기 왜 그래? 나 마음이 바뀌었어. 이혼 안 해.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여보,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시간 소모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미운 정도 정이야. 나랑 얼굴 붉혀가며 더 시간 소모해서 뭐하게? 재산 다 준다고? 됐어.
안 받아. 왜 안 받는데? 싫어. 받기 싫어졌어. 나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서 살래.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왜 길바닥에 나 앉아? 그럼 당신이 나을게? 여보, 왜 나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야? 무슨 유산이라도 남기듯이? 어? 그렇잖아. 대체 왜 나한테 전 재산을 주느냐고. 당신은 뭐 먹고 살 건데? 솔직히 나는 지금껏 공부하느라 모은 것도 없고 전부 당신 재산이잖아. 근데 왜 내가 다 가져? 말했잖아. 유책 사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유책 사유가 바람이라며. 당신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며. 그럼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뺏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래? 왜 못해? 이혼하면 남인데.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아무리 다른 여자한테 간다고 해도 우리 시간이 변하는 건 아니야. 아니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순간부터 우리 시간도 변질된 거지. 뭐? 다 더러워진 거야. 좋았던 기억도 고마웠던 기억도 다 쓰레기가 된 거라고. 꼭 그래야 돼?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 굳이 바람 피웠다는 핑계를 대? 그게... 아니, 잠깐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핑계를 댈 거면 좀 더 그럴싸하게 대던가. 당신이 바람? 날 두고 바람을 피운다고? 여보, 그건...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여보! 나 당신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제야 보였어요. 남편 안색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걸요. 당신 설마 뭘 안 거야? 당연하지. 내가 끝까지 모르고 이혼 도장 찍으면 정말 시골 가서 혼자 살다가 가려고 했어?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인생에서 가장 구질구질하고 힘든 순간에 당신만 붙들고 살았는데, 당신이 있어서 난 견뎠는데 당신은 왜 혼자 견디려고 해? 여보, 그게 아니라...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워서 밀어냈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렇게 아프면 말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혼자 견디려고 해? 나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라 딸이야?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돼? 내가 그 정도로 어리숙하고 믿음직하지 않은 아내였어? 결국 남편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대. 그런데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사냐고. 차라리 나쁜 놈이 돼서 당신한테서 사라져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럼 당신이 날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살 테니까. 근데 내가 당신 앞에서 아프다가 가버리면 당신이 어떻게 버텨? 난 당신 생각밖에 없었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내가 가고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고도 어렵게 얻은 지금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뿐이었어. 만약에 그렇게 속이고 갔으면 난 진짜 당신 용서 안 했을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이상한 걸 알겠어. 바람났다는 남자가 전 재산은 나한테 준다고 하질 않나. 여자가 있다는데 누굴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당신 안색이 어땠는지 알아?
분명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인데 마치 이혼 통보를 받은 사람 같았다고. 그래서 자꾸 신경 쓰였는데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너 챙겼어야 했는데 늘 챙김만 받는 것만 익숙해서 당신을 못 챙겼어. 내 멋대로 하기만 하고. 당신도 바빴잖아. 행정고시도 준비했고 나랑 결혼도 준비했고. 그러는 사이에 당신 몸에서 남이 자란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건강검진도 더 열심히 받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래. 여보, 나한테 기회를 줘. 무슨 기회? 당신이랑 더 오래 살 기회. 여보, 나 시한부래. 그렇게 따지면 나라고 언제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당신은 더 오래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갈 거야. 날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했잖아. 나도 당신을 위해서 뭐든 하게 해줘. 치료 받으라고? 응, 그래도 받아보자. 아직 1년은 남았다고 하잖아. 몇 달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당신은 1년이잖아. 자도가 없을 가능성이 더 커? 그럼 당신이 더 실망하게 될 텐데. 실망하더라도 그래도 난 당신 옆에 있을 거야. 그래, 좋아. 당신이 정 치료 안 받겠다고 하면 나 일 관두고 당신이랑 같이 시골 가서 살래. 여보, 내가 당신 이럴까봐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얻은 건데 관두겠대?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중요해. 난 갈 사람이지만 당신은 살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한테도 아직 시간이 있어. 그래. 어차피 들킨 거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잘 지내게끔 옆에 있을게. 그럼 됐지? 뭐? 그냥 옆에 있을 테니까 나는 살던 대로 살라는 거야? 난 그걸 원해. 나 때문에 당신의 일상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하던 걸 이제 막 얻었는데 나 때문에 잃지 않기를 바라. 알았어. 그럼 나 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도 치료할게. 그럼 돼? 체력도 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까지 신경을 써? 체력 약해도 내 남편은 내가 지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는데 그제야 남편 손이 앙상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일단 가게는 정리해야겠다.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할래. 뭐? 당신한테 들킨 이상 더 벌어서 저축해놓고 갈래. 자꾸 이럴 거야? 당신은 더 살 생각 안 해? 나도 더 살고 싶지. 당신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너무 희망하면 절망도 클 거 아니야. 사실은 남편도 두렵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당신 옆엔 내가 있어.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있을 거야. 여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거든. 왜? 내가 눈 감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보, 그러니까 그 목표로 살아주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 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잖아.
둘 중 하나라면 옆을 지켰으면 된 거지. 나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 아내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 좀 해줘. 응? 그럴게. 치료는? 알았어. 받을게. 정말? 누구 명령인데 안 따르겠어. 난 당신이 하자는 건 다 아는 사람이잖아. 하고 싶다는 것도 다 도와주는 사람이고. 정말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신도 후회 남지 않게. 그렇게 우리의 이혼 소동은 끝났지만 그때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암에 좋은 요리까지 연구할 정도였죠. 남편도 주치의와의 상의에 따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히 치료가 효과가 있네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치료가 잘 맞나 봐요.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효과가 있다면 주의를 봐서 수술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 건지 멍하니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이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당신 말 듣길 잘했네. 사실은 나도 당신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었거든. 여보,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물론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보자.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친정 식구들까지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치료 효과가 있대. 아우 세상에, 우리 사위 장하다. 아유 정말 장하다. 엄마 딸은 안 장해? 너도 장하지만 아픈 사람보다 장할까? 하여튼 엄마는 옛날부터 나보다는 이 사람 편이었어. 아,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한테 한 걸 생각하면 내가 얻고 다녀도 아깝지 않지. 나한테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하고 이혼하자고 한 것도? 말도 마라. 그때는 내가 진짜 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까도 했다니까.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유, 당연하지.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건데 혼자 냅다 도망을 치려고 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제 손을 많이 탔잖아요.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시한부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맞다. 그동안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혹시 말기암 진단받은 게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었어? 어쩐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건강검진 받고 나서 연락을 받았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 몰래 정밀검사를 받고 왔었거든. 그것부터 말 안 했구나? 내가 걱정할까봐? 사실 그때는 그런 마음 반,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는 마음 반이었던 것 같아. 결과 나오고 별거 아니면 그때 당신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결혼기념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냐고.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솔직히 무섭더라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배신한 줄 알고 얼마나 미워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 혼자 고민하고 아팠을 거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 됐거든. 내 말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다 용서할게. 엄마,
요즘 이 사람 내 말 진짜 잘 듣는다? 아니, 원래도 잘 들었잖아. 하긴 그 바람 피웠다는 거짓말만 아니었어도.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도 내가 주는 건강한 식단만 먹고 더 오래 건강하기다. 그럴게.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남편 몰래 준비한 일종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보, 눈 감아. 어? 지금? 눈 절대 뜨면 안 돼? 남편한테는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는 핑계로 나선 길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남편의 눈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갔죠. 여보, 대체 뭔데 그래? 나 오늘 생일도 아니고. 자, 이제 눈 떠도 돼. 남편 얼굴에서 손을 뗀 순간 남편은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아유, 내가 못 살아. 아팠으면 진즉에 연락했었어야지. 엄마, 죄송해요. 말도 없이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갈 생각이었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내가 연락드렸어. 미안. 상의 없이 일을 벌여서. 여보, 당신 치료 경과가 좋잖아. 그래서 연락드리고 싶었어. 요즘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유, 아가. 정말 고맙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니야. 내가 고맙지. 우리 집안이 다 학력이 좋거든. 근데 얘만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나가라고 했더니 정말 집을 나가서 혼자 살기 시작하더라고. 가게 잘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우리가 화를 못 풀었어. 좋은 머리로 왜 공부를 안 하고 장사를 하냐면서. 어머님은 이 사람이 뭐가 되길 바라셨어요? 교수. 우리 부부가 둘 다 교수거든. 아, 그러셨구나. 여보, 이제라도 사죄해. 꿈은 못 이뤄드려도 집을 나온 건 잘못한 거잖아. 더더구나. 지금껏 연락도 안 드리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혼자 살면서 버티고 견딘 시간이 많다 보니 엄마, 아빠한테도 섭섭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쯤 잘 살고 있으면 먼저 가게라도 한번 와주실 법한데 진짜 끝까지 먼저 손을 안 내미시는구나 싶고 본인들 의지대로 내가 안 살아준다고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면 내 가족이 맞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종종 안부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네가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또 그게 야속해서 답장을 안 했었지.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 앞에서 너무 고집을 피웠어. 그래서 네가 아픈 건 아닌가. 결국 내가 우리 아들을 아프게 만들었나 싶어서 한숨도 못 잤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심부를 못 되게 써서 그런 걸까? 차라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엄마, 저 치료 잘 받고 있고 차도도 있어요. 들었어.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고집만 부려서 미안해. 어쩌면 그 덕분에 이 사람을 더 빨리 알아봤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을 나온 후로 늘 위태롭고 외로웠는데 이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 후로 늘 제 곁에 있어줬고요. 엄마가 본의 아니게 큐피드가 돼줬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 연락 안 드린 건 제가 과했어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죠. 시간 많아. 경과도 좋다며.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잘해서 엄마 아빠한테 예쁜 손주도 보여주고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상황에 아이를 낳는 건 이 사람한테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다 낳고 나오면 되지. 완치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이제라도 엄마가 할 수 있게 해줘. 네, 감사해요. 마음이 더 든든해졌어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만난 남편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황스럽고 불쾌하진 않았어? 눈 딱 떴을 때는 살짝 당황했어. 오랜만에 뵙는 건데 내가 너무 수척하고 아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톤업 선크림을 발라줬구나. 그럼 나는 다 계획이 있지? 어떻게 알고 연락드린 거야? 당신 휴대폰에 번호 다 있던데. 보자마자 번뜩 떠올랐어. 이제 나도 시부모님과 만날 때가 됐구나. 솔직히 나 지금까지는 엄청 편했단 말이야. 시댁 갈 일도 없고 시부모님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자처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죠. 당신은 늘 날 위해서 모든 선택을 했으니까. 당신이 말기암인 거 알고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알아? 뭔데? 행정고시 때문에 결혼 1년 미룬 거. 에이, 사실상 같이 살았잖아. 당신은 늘 나만 위했잖아.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결국 나 때문에 아픈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늘도 기분이 좋았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사과해 주셔서 좋았고, 당신 치료의 차도를 바라는 가족이 더 생긴 것도 좋았어. 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잖아. 더 많은 염원이 모이는 것 같아서 좋았어. 이제 당신이 꼭 내 엄마 같네. 사실 난 종종 미안해. 늘 내가 아빠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건강해져서 다시 해주면 되지. 나도 그러고 싶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나 정근 신청했어. 응? 어디로? 우리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살자. 병원은 어쩌고. 주치의 선생님이랑도 상의해봤는데 우리가 이사하려는 쪽에 지금 다니는 병원 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연계 치료가 가능하대. 하긴 지금 나는 치료가 중요한 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그 사람의 돌봄을 받는 거 아닐까? 그럼 당신도 찬성이야? 그럼. 나 옛날부터 시골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 친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가면 정말 좋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돌아가신 후로는 가본 적도 없지만. 그랬구나.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도 혼자 시골로 가려고 했던 거야? 혹시 진짜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평생 사죄할게. 여자가 한이 맺히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요즘은 종종 남편을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만큼 남편의 컨디션이 좋다는 뜻이기도 해서 안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 즈음이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딱 1년이 되던 즈음이었어요. 1년밖에 못 산다던 사람이 2년째에도 살아남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얻고 살기 시작하자 남편은 하루하루 더 좋아 보였어요. 텃밭도 가꾸고 종종 퇴근하고 오는 저에게 요리도 해주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집안 곳곳에 CCTV도 달아놨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없을 때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5년째예요. 요즘은 주치의 선생님도 많이 당황하세요. 의학적으로는 정말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지난번보다 수량 줄었어요. 정말요, 선생님?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사랑받으면서 사랑하고 지내는 게
분명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로 터전을 옮기신 보호자의 선택도 정말 용기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니까요.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거. 남편이 제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편분을 더 많이 원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환자분에겐 아내분의 사랑보다 명약이 없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런 거라면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남편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운동도 치료도 받으러 다니니까. 저는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저는 일을 관두고라도 우리 남편 옆에 꼭 붙어있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맞습니다. 저도 의사 되고 지금껏 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두 분이 기적을 써내려가고 계신 건 분명해요. 저는 1년 전부터 남편과의 삶을 블로그에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항암 환자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5년째 살아있다는 사실도 많은 환우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남편과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는 댓글도 같이 읽고 있어요. 여보, 이분들이 당신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데. 정말 신기하다.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다니. 그러니까 나도 정말 신기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기대고 견디며 사는 것뿐인데 앞으로도 블로그에 계속 글 올려야겠다. 어? 이 댓글 봤어? 내가 키우는 유기농으로 채소는 안 파냐고 물어보시네? 누가 장사하던 사람 아니랄까봐 돈 벌 욕심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또 더 많이 심어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나눠드릴까 해서. 우리끼리 다 먹기엔 좀 많으니까. 어머, 당신 철들었네. 파는 게 아니라 나눠주겠다고? 뭐 그렇게 나눔도 하다가 나중에 내 건강이 더 좋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의 길로 접어드는 거지. 미리 고객을 확보해서 나쁠 건 없잖아? 하여튼 못 살아 정말. 처음엔 미래조차 꿈꾸지 않았던 사람이 요즘은 종종 미래에 관해 이야기해요. 물론 그 미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단지 남편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든 결국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알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이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남편이 제 옆에 있고 제가 남편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